네, 부천시 5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광민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민입니다. 자,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입니다. 지역 주민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성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간간히 듣습니다. 노래도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소리 지르는 노래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막 네네. 예. 그러시군요. 자, 도의원 되시기 전에 인권 변호사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특히 청소년, 여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데요. 특별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뭐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학생 운동의 경험도 있었고, 근데 기회가 좀 좋았습니다. 부천시에서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었고, 네. 그래서 기회도 좋았고, 뭐 관내 지원도 있었고, 평소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인권적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위기 청소년 변호도 꽤 오래 하셨고 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상담 활동도 많이 하셨던데요. 뭐 그 당시 좀 경험들 어떤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기 청소년이 또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위기 청소년, 흔히 얘기하는 뭐 비행 청소년, 범죄 청소년, 소년범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에게 좀 가혹할 정도로 모든 책임을 그 친구들에게만 묻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그 이면은 분명히 저희 사회에 특히나 저희 같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성인보다도 더 가혹한 비난과 책임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가해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다시 재범을 재비행을 하지 않게 이끌어 주는 것 또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쪽에 있어서는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때 저를 포함한 뭐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아주 조금의 관심을 줬는데 그 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뿌듯하셨겠습니다. 뭐 예. 그랬죠. 예. 예, 예. 뭐 글을 좀 쓰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예, 좀 좋아합니다. 예. 예. 좀 글을 나름대로 잘 쓰는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김광민 변호사의 헌법 쉽게 읽기 그렇게 컬럼을 또 오랫동안 네. 게재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의 그 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글 잘 쓰는 노하우 저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글은 마감일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야 와닿는 얘기인데요, 진짜. 예. 헌법 쉽게 읽기 같은 경우는 세터민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법을 좀 공부해야겠다. 근데 법 중에서도 헌법을 공부해야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희랑 같이 헌법 공부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럽시다 하고서는 시작을 했고 이제 헌법을 전달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쉬울 것. 두 번째는 조문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될 것.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책들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이참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그 세미나가 있는 날 새벽에 쓰고 뭐 그러다가요. 마감일이 글을 써줬습니다. 예.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 목소리도 좋으시니까 말할 때도 참 장점이 많고 그러니까 변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결국 정치가 말과 글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필연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에 입문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20대 때도 뭐 학생 운동도 했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도 했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변호사 되고 변호사 된 다음에도 뭐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좀 필연적으로 정치라는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네네. 물 흐르듯이 예. 어느덧 정치계에 지금 자, 아주 재밌게 이렇게 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지나온 삶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제 의회 활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임위가 교육행정인데요. 특히 학폭 전담 교사를 지원해야 된다. 이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이 이제 학폭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 법률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결국은 학교와 교실이 돼야 돼요. 네. 예. 근데 지금의 학교 폭력은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가 학폭 전담 교사를 기간제 교사가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있어서 학폭 전담 교사라는 건 상당히 꺼리는 기피하는 보직이 된 거예요. 근데 당장 재계약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학폭 전담 교사 보직을 맡아줘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하기 어렵죠. 근데 뭐 기간제 교사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가 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 교사로 하는 것이 맞는지, 예, 이것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경험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학폭 전담 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간제 교사로 계속 땜빵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학교 폭력에 있어서 일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도서관 이제 사서 교사 이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서 교사 부족 문제 이 부분도 지적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주체가 무려 3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사서, 네. 사서교사, 네. 그리고 사서교사 안에는 정규직 사서교사, 네. 네. 상치교사, 네. 사서기간제교사 이렇게 아주 네. 다양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학교가 이미 교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어울려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학교에는 무조건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사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은 학교 안에 있지만 어쨌든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에는 도서 전문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도서 전문가가 있으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서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학교 도서관은 학교인데 교사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네. 사서를 뽑지 않고 사서 교사로 채워 놓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서 교사는 배출되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죠. 예. 그 많은 곳에 사서 교사를 전부 다 앉히는 것이 수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아닌 사서 교사를 앉히겠다고 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을 해요. 네, 사서 교사를 앉히고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사서들은 사서들을 앉히기 시작하면 우리 자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사서라는 훌륭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왜 확보조차 어려운 사서 교사를 이렇게 고집해서 일선 학교의 왜곡된 현상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러한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무직 사서가 일단은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부천시 5선거구 이제 광역동인 대산동 그리고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부천에서 쭉 뭐 이렇게 성장하셨죠? 학창 시절에. 네. 지역구가 보니까 원도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걱정도 많고 좀 개발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을 텐데 좀 전반적인 현안들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원도심이라는 곳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부천 같은 경우는 도심이 아닙니다. 예.
그게 산업화 시기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서울 중심의 그 철거민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조성된 그 공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밀조밀 밀집도가 높고요. 그에 반해서 사회 기반 시설은 상당히 약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 원도심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개발이나 개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난개발로 그렇죠. 갈 수 있는 우려들이 네네. 있습니다. 사회의 기반 시설들은 그대로이면서 그 단위 건물만 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더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면서 점점 삶의 여건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탈이 발생을 합니다. 네. 지역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탈된 자리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삶의 여건들이 안 좋은 그 지역이 되고 지역이 됐을 경우에 그에 맞는 어떠한 복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자체조차도 중심을 못 잡고 지역 발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등이 발생을 하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나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예. 교육계 현안이든 지역구 현안이든 말씀을 들어보니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구민들께서는 좀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임기가 3년 반 좀 덜 남았네요. 벌써 시간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고 뭐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으실 텐데 좀 어떤 일들 좀 이루고 싶으세요? 네.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 전체를 고민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그래도 관심사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청소년, 여성, 노동자 이런 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이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 마을, 지역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소외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이쪽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해 볼까 생각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으로 경기도민과 지역 구민들에게 마지막 뭐 임기 동안에 각오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김광민 도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봐 주시고 따끔한 충고 주시고 따뜻한 응원 주셔야 제가 더욱더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